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고려 사회예술 아카데미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사실 이제 이 자리를 가지게 된 이유가 저희가 소셜아트 고래 사회적 예술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 작년에는 이제 인문예술 아카데미를 계속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소셜아트 고래에서 두 차례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강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회적 예술 고래가 계속해서 이제 지향해 왔고 작품 활동도 그렇게 해왔던 그 가치, 사회적 예술 가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카데미를 가지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강사진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사회적 예술을 말하는데 우리 소셜아트 고래의 위원님들,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진정 우리 소셜아트 고래에서 하고 싶은 사회적 예술 활동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가야 할까, 뭐가 필요할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누는 자리를 미리 첫 회에 가지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조합원들과 함께 여는 어떤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강생 올려준 것처럼 우리 정관에도 나와 있는데 정관에 조금 이제 뭐 거창하긴 하죠. 설립 목적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 콘텐츠 개발 및 대립과 경쟁의 지향, 생명과 평화의식 고양을 위한 사업 수행이 있다. 우리 정관에 멋있게 아주 멋있게 없다 갑자기.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뭐 지금 고래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회적 어떤 상처들의 치유에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작품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뭐 위안부 할머니든 뭐 북한 병사들이든 성소수자든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든 이런 작품 활동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치유라는 게 중심에 있지만 여기 말한 대로 어쨌든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보양시키기 위한 활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조합원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연대,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예술의 어떤 매개라고 할 수 있는 단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노동단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문화재단이라든지 예술 정책에 관해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생활예술에서 생활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동서대원 입장에서 계시고 그런 걸 계속 연구해 오신 이제 강윤주 교수님이 계시고 또 몇 분 기업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 동시대에 예술이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각 단체에서 해온 여러 가지 가치들을 비춰봤을 때 우리 복당고래, 소셜아트 고래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포괄적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서 말씀을 또 드리면은 포괄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느껴왔던 것들부터 슬슬 얘기를 시작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막 뜨겁게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유현재 소장이나 워낙 이런 연관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의 경험치 많고 하니까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김소영 위원장님도 뭐 예술인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활동들 많이 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예술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또 노동운동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는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 예술정책 쪽에서 원진스님께서도 정책을 펼쳐보니까 뭐 어떤 뭐 이러저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쭉쭉 하다 보면은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제일 달변적으로 생각하는 이원재 소장부터 한번.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쨌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소셜아트 고래라는 협동조합을 잘 모르시니까 먼저 조합원분들의 소개를 좀 하고 자기 소개를 잠깐 먼저 하고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각자 소개를. 네, 이원재 소장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문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정기호 노동자의 꿀잠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동서연대하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것저것 알면서 잘 지내고 있고 소셜아트 고래의 비전의 공간에서
같이 합류한 조합원 오진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까 이혜성 위원장님, 이혜성 대표님도 이사장님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일단 이사장님 잠깐 비춰주시면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저희 소셜아트 고래의 대표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혜성 대표님과 함께 이 소셜아트 고래라는 조합을 만드는데 시작을 했던 발기인으로서 조합원으로 있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장고래 후원 조직인 통스태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엄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달변가이신 이원재 소장님과 마이크를 넘겨서 예, 뭐 집단적으로 매기는 거니. 말수도 적고 제가. 네. 그 극장 고래에서 시작돼서 소셜아트 고래도 같이 지금 이제 협동조합이 됐잖아요. 네, 아까 이렇게 정관도 쪽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고래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여러 가지에서 뭐 이렇게 108배 하시는 분들 트레이드 마크죠. 통섭 회원이라는 네, 거 통섭. 지금 또 뭐 제가 회장님. 오랫동안 연수해주신 회장님도 계시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그 회원들이 있고 그 회원들 계속 꾸준히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도 좀 사회운동 단체들도 힘든데 사실 그렇죠. 그것도 대단한 생각이 있고 또 같이 이제 특히 뭐 현장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회운동 현장에서도 그냥 뭐 대표님이 뭐 그 스타일에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같이 또 뭘 계속 블랙들이 그리고 많이 직접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창작 활동 계속 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정책으로도 우리가 뭐 생활예술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연구자들이나 이론가들도 단편적으로도 뭐 사회학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예술이라는 게 떨어져 있지 않고 꼭 직업으로서의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예술이 다 직간접적으로 삶에 있는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리고 그런 삶이라는 게 개인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회 요새 뭐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불평등 문제 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예술이 분리될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술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별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화정책도 되게 발달했고 네. 한국처럼 그 인구 대비 문화예술이 많은 나라도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대학 졸업을 전제로 되게 많은 거거든요. 학과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연식을 생각했을 때 대부분 학교 다닐 때 음대 미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학과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인구 나오는 그 졸업생 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꼭 예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네. 뭐 서울시던 모든 지자체 청년들 모임에 가보면 대부분 문화예술 쪽 스타트업이나 이런 일들을 하죠. 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예술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뭐 창조 경전이 뭐냐 뭐 별의별 얘기는 네. 해왔지만 이렇게 발전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술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한 사회인 것 같고 네. 그런 만큼 또 그런 형식적인 직업으로서나 뭐 전공으로서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좀 토대로서 그런 예술을 얘기할 자리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협동조합도 사실은 좀 냉정하게 말해보면 늘 지원구조 안에서 뭐 이렇게 사회적 경제 만들면 뭐라고 협동조합 이렇게 경우가 많지 사실 진짜 그런 협력을 위해서 사회적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네. 많지 않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셜아트 고래 협동조합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고 그럼 여기 또 아까 소개시킬 때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계분들 보실 때 이상한 조합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아까 쭉 몇몇이 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잖아요. 저 아니 사람들 사실 여기 예술가는 저분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활동들이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아직 노래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이제 아까 말한 정관에 나온 대로 중요한 그런 고민들을 한번 꺼내놓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달변가이신 이분들은 의외로 짧게 지금 계속 눈치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요? 아니요 뭐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과묵함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려고 저 과묵한 사람. 네, 일단 뭐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뭐 나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또 한 차례 돌고 나서 또 조금씩 얘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현 동지라는 왜 괜찮습니다. 왜요? 께서는 뭐 고려하고도 계속 만나왔지만 좀 다른 예술인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 그죠? 사회적 그 연대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술이 어떤 뭐 역할을 하는 것 같은지 또 예술이 뭐 어떻게 또 그런 사회 연대 그 접촉을 어떤 면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좌절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뭐 그런 고민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일하고 그러면서 문화랄 예술이라는 게 우리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특히 노동자들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실은 이뭐 연구를 보러 간다라 했지 영화 좀 가끔 볼까 말까 나머지 어떤 그 그림이나 뭐 전시 이런 데는 상상할 수 없는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가는 거 빼고는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투쟁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투쟁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만났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느꼈는데 2008년 때 제가 단식도 하고 이런 싸움을 할 때 진짜 많은 문화예술인들 오셨어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뭐 조각하시는 분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물 막 뚝딱뚝딱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걸어주고 또 어떤 때는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뭔가 그 걸개 그림을 만들자 그래서 선 같은 거 끊어오셔가지고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직접 같이 하고 또 저희 조합들도 되게 신기하고 뭐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싸우고 있을 때 그런 어떤 문화예술의 연대가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됐어요. 사실 그게 뭐 염색하는 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힘이 작은 거지만 당사자들은 엄청 크게 느껴졌었죠. 뭐 그러면서 그런 분들 만나고 하면서 이제 연극도 보러 가게 되고 특히 고래 예성 대표 만나면서 초대장을 주셔가지고 연극을 보러 갔어요. 네. 그런 것도 정말 새로운 어떤 노동자들의 경험이어서 저희는 꾸자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노동자들이 싸움도 하고 또는 뭐 일상생활도 하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그 문화 이런 예술 뭐 연구 이런 거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고 좀 같이 좀 뭔가 공유하고 향유하고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이런 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실제 해보기도 했고 특히 파이팅 노동자들 고공농성하고 싸울 때 저도 그때 같이 연대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그때 고래 팀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함께 연대를 했었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나요.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노동가수 이외에는 네. 이렇게 이제 연극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 이런 게 좀 확대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는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저희가 최근에 뭐 다른 기회로 이제 걷기를 하고 왔잖아요. 거기에 민중 가수, 본인이 노동 가수다라고 하시는 이수진 씨라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걷기 하는 동안에 행사에서 그런 뭐 통일을 말하는 노래나 이런 걸 듣는데 딱 그러니까 대학 때 데모할 때 들었던 그 리듬과 멜로디 이런 노래를 이제 갑자기 30년 만이나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반기하다. 아직도 이 문화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이수진 가수랑 했더니 이수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사실은
이렇게 이 문화를 지키면서 함께 노동 현장이나 뭐 통일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예술가 한 줌밖에 안 돼요, 정말. 근데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줌밖에 안 된다. 근데 그 한 줌이 되시는 한 줌만이 그렇게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래와 같이 고래는 뭐 그렇게 노동 가수다, 노동 극단이다 말할 수 있는 극단이 아닌데 그런 극단이 노동 현장에 가서 힘을 들이고 또 저는 사실 노동자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그런 행사를 하는 걸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힘이 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집회에 가서 같이 노동 예술가들이 힘을 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어떤 노동 모두의 문제잖아요. 싸우는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행진 같은 거 할 때 그냥 노동자들 막 걷는 거보다는 저희가 그때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한 적이 있었는데 큰 대형 비닐 깃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었어요. 다들 엄청 감동이잖아요. 너무 멋있고 그것도 또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자체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한줌 되는 그 지키고 있던 그 친구들을 또 노동계가 잘 못 지켜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또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반드시 좀 조금 반성하고 또 어떻게 함께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서로 더 좀 같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요즘에 좀 되게 합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동지도 있고. 뭐 이따가도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저는 사실 노동 현장이나 집회 현장에서의 그 예술적 성과나 그 과정들이 아카이빙되지 못하고 항상 소진되고 이렇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멋있었던 그 기억이라도. 그래서 그 현장 예술들을 어떻게 아카이빙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 고래 소셜아트 고래에서 좀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아카이빙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난 공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시위 얘기해가지고 저희 촛불 시위 했을 때 예술가들이 정말 사회적 그렇죠. 역할을 해서 진짜 그 시위의 물을 맞아요. 달궜죠. 네. 그러니까 현장을. 비닐도 아마 이용고 네. 작가였을 거예요. 저랑 세월호 처음에 네, 시작했던 네. 그 그래서 비닐. 예전에 보던 시위와는 다르게 맞아요. 그때 저희가 서울 댄스 프로젝트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충당 친구들이 그 이순신 동상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춤을 추고 막 이러면서 진짜 시위를 축제처럼 그렇죠. 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저는 여기 소셜아트 고래 이전에 그러니까 빨간시 공연과 네. 그리고 이제 블랙 텐트 그렇죠. 극장 장본인이 공연이잖아요. 지정하실 네, 집회 네. 현장에서 그래서 공연 현장. 그런 신뢰감,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네. 그렇게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뢰감으로 여기에도 물론 교수님이 이제 네. 제안을 하셨지만 네. 거의 네. 들어오게 됐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가 사회에 다 구성원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최전선에서 경계 없이 그나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아닌가 그런 믿음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쪽 지원기관에서 이제 쭉 일을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좀 감회가 좀 많이 새로워요. 선생님은 어쨌든 그 예술 지원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네. 하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술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도우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네네네. 들거든요. 그 입장에서 정책을 뭐 이렇게 발의한다든지 아니 정책을 집행한다든지 할 때 예술과 이 사회가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왜 감회가 새롭냐 하면 저희 서울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초기에 만들었었어요. 2000년대 중반에 사실은 해서 그 하자라든가 이제 그런 데를 할 수 있게 한 그 촉발되는 걸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원재 대표께서 잘 알고 있을 텐데 2015년 그즈음에 이제 제가 있었을 때 사회적 예술 센터를 만들자 이제 그래서 왜냐면 그때 정말 다 우리가 상무 시대고 너무 뭐 헬조선 막 이제 이럴 때였기 때문에 예술의 역할이 순수 창작도 중요하지만 같은 이 선상에 지금 소외받고 이제 배제되고 이제 이런 쪽에 좀 시선을 많이 돌리자는 취지에서 부서를 아예 그렇게 만들면 훨씬 더 예산이나 이제 힘이 정책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연구 영역도 하고 네.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때 이제 영역을 하세요. 용역을 하진 않았어요. 네, 연구 그때 TF를 네, 네, 꾸려서 아 제가요? 제가 제안해서 이제 그때 그거 네, 알겠어요. 조선대표를 우리가 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사회적 예술이라는 단어가 네. 사람들이 낯설어갖고 시작하게 된 네, 네, 네. 그때 얘기하신 예, 거구나. 네, 말을 맞습니다. 드렸었죠. 신선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도 되게 거부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서 이름을 공공예술센터라고 만들었어요. 사회적까지 못 가고 공공예술센터라고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또 실제로 정책에 그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인 예술가분들은 또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예술이든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해야지 너네 그 지원 주체가 이렇게 그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닌데 저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예술 앞에 뭐 붙이지 마라. 예술이는 내고 가지고 자꾸 사회적. 네, 근데 저는 이제 예술을 오히려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술다우면 앞에 붙일 필요가 없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비슷하거든요. 네. 운동도 원래 운동 잘하면 별로 붙일 거 없는데 뭐가 자꾸 수식어가 붙는 거 이제 예술이 뭐 아까 이제 한 줌이라고 표현했지만 물론 열심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술 자체가 개인의 예술가가 아니라 이제 아까 예술을 말할 자리가 별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또 따져보면 뭐 예술도 늘 위기라고 말하지만 예술의 자기 성찰이 지금도 엄청난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예술계에서 다루는 주제가 99%가 지원금 얘기밖에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럴 때 예술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공문장이 있나요? 저 보여본 적 없는데요. 뭐 그 예를 들면 예술이 뭐 21세기 예술을 표현하든 뭐 재난시대 예술을 표현하든 인간이 지금 종소별 위기의 예술을 표현하든 예술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어서 저는 예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술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국 사회에서 놓고 보면 그런 예술 공문장이 없어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뭐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술가의 생존과 존재를 위해서도 예술을 질문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지원 사업에 대한 맨날 그 대학로 엑스포럼이나 이런 데 가면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막 뜨겁게 끓는데 그걸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거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런 뭐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뭐 안성폭력 문제라든지 또 지금 뭐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예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여전히 이제 기초예술이나 장르예술주의 예술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입장이 이제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순수하지 않다. 예술 앞에 뭐 붙이는 거는. 지금도 논쟁적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공공예술센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사회적 예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도 그 10여 년 전이나 20여 년 전보다 그래도 덜 낯설게 된 자꾸 써서 이제 그렇죠. 자꾸 써서 그러니까 결국 시간과 함께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예술가들한테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에 대한 훨씬 더 이제 인식이 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예술의 성장의 뒷배경에는 분명히 예술가들의 힘도 크겠지만 결국 사회의 인식 그리고 관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극단 고래가 통섭이라는 그 후원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후원 조직에서 고래와 함께 같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예술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엄동희 선생님을 뵈면 이분은 이제 그 교보 생명에 다니시는 직장인이신데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때가 언제였죠? 시위할 때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처럼 이분도 이렇게 제가 뭐 오래 뵙진 않았지만 인식이 되게 변화하고 있다. 예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옆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할 때 사실 이혜성 이사장님이 제일 필수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게 이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엄동희 선생님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건데 아까부터 보니까 이렇게 막 노트하고 지금 제가 뭐 보낸 질문을 막 속독하고 이러고 계신데 엄동희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아까 이제 코로나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로 아니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예술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극단 고래와 함께 오시면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무거운 질문이지만 예, 무거운 질문에 가볍게 가볍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응원해야 한다. 극단 고려에 생기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왔죠. 그래서 출발은 참 미미했습니다만 지난 4년 동안 극단 고려와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남극극이라는 형태로 대표적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었는데요. 그렇죠. 그전에도 있었죠. 그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 4년을 같이 했었어요. 같이 배우러 같이 했었는데 배우시면 그때 같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극단 고려가 열심히 고마운 일을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참여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있어요. 또 20대의 젊은 사람, 나이 통속 회원이 아닌데. 통섭 회원일 수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건 대부분 나중에 통섭 회원이 되겠죠. 되었거나 전략적으로. 그래서 20대에서 70대의 고령자까지 이렇게 포괄해서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연극을 많이 보지도 않은 시민분도 계시고 좀 즐기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 잠깐 연극을 했던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예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대비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문화예술이 들어왔냐라고 보면 아직은 그 격차가 있다 생각이 들고 요즘 생각되는 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시민의 권리가 향상되듯이 이 문화예술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니면 기회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생활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주기대장 고령화가 도래했고 두 번째는 노동의 시간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단축이에요. 그럼 그 여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을 문화예술을 내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됐고 또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이 설설합주 고래라는 조합을 만들고 또 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라는 취지에 너무 공감하고 또 제가 또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하여튼 뭐 힘닿는 대로 저 스스로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게 너무 저는 뜻깊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하여튼 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네. 본인이 체험한 그 예술을 통해서 본인은 그 뭐 우리 동섭 회장님은 우리 장난할 때부터 쭉 같이 해왔지만 어쨌든 그 예술적 체험을 한 건 한 4년, 5년 정도 되신 건데 어떠신 것 같아요? 그 4년, 5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아니 어떤 변화를 주게 됐는지. 초창기 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연극 극단고래 저 다른 연극 거의 안 봤어요. 못 보죠. 관심도 없었으니까. 이제 하니까 와서 봅니다. 보는데 많이 졸기도 했고 뭐 열악한 극장에 제일 끝자리에 앉으면 떨어질 거를 이렇게 졸다가 노래작하는 좋아하는 그런 수준에서 시작이 되었죠. 근데 제가 경험을 하면서 어떤 배역을 경험하면서 그 아픔에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트랜스젠더를 제가 배역을 한다든가 그렇죠. 사라지다의 말고 어떤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자 우리 대표님 표현대로 하면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데 근데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최근 2, 3년 사이에 제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런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프구나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 치유라는 단어도 쓰고 있지만 이 치유받지 못한 고통들을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에 저는 문화예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이 시간들, 그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치유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제가 생각이 맑아졌어요. 맑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을 내가 다음 낭독극에 데리고 가야겠다. 맑아지니 탁해질 것 같은데 전략해가지고 사람을 아니 근데 너 많이 힘들구나. 아 너 이 낭독극 하면 좋아진다. 이게 너무 심하다. 진짜 그리고 요번에도 지난 8월 달에도 그 빨간 시를 공연했는데 끝나고 나서 특히 몇몇 우리 같이 했던 팀원들이 하는 말이 고맙다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해요. 잘 자기를 데리고 와줬다. 다음에 꼭 하겠다. 그래 꼭 하자.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꼭 연극만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다른 나를 찾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이 구성원 이 시민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이 문화예술이 치유제가 되지 않을까 그 스스로 경험했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 문화예술 경영 학문을 국가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시작하실 정도로 변화되셨다. 네. 뭔가 이렇게 주체적인 뭔가 아그 학교를 들었습니다. 몇 수업도 그렇습니다. 아 재수 듣는다. 네, 뭐 지금 뭐 한 분씩 다 말씀하신 강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생활예술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오셨고 네. 이런 입장이신데 이제 극단 고래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되게 많이 하고 계시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또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이번에 또 걷기라는 야전의 생활을 또 거치면서 지금 살도 쏙 빠지고 허리도 나가시고 마음도 많이 힘드시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현장과 많이 이제 지금 뭐 인연을 맺고 계시죠? 네. 지난번 이제 성경동 이제 시인 이제 단식 할 때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그 합자의 입장에서 그런 이제 사회적 연대와 이론이 아닌 실제 사회적 어떤 연대 활동과 사회적 예술이라는 또 뭐 그런 현장 예술인들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생각하실 때 사회적 예술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뭐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고래에서 극단 고래에 들어와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펼쳐 나갈 때 정말 뜻밖에도 정작 이 살림을 딱 해주는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흔히 뭐 안과는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예술이라는 아주 거대한 아젠다를 내치기는 굉장히 쉽지만 이걸 정말 현실화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현장의 예술가들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나 가치를 몰라서 그 길로 안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못 가는 요인도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좀 다각도로 이제 종으로 횡으로 다각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좀 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의 인식을 일단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예체능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먼저 인프라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원 구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아까 이제 공론장이 부족한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능감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으면 당연히 그게 교육제도에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등 이렇게 연쇄고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술사회학에서 항상 그 문화 다이아몬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화 다이아몬드라는 게 결국 뭐 생산자, 소비자, 뭐 사회라는 게 있고 또 인프라가 있고 생산품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예술이라는 것이 잘 발현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기운을 얻는 것은 아까 동희 선생님이 내가 실제로 해보니 이런 것들이 변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예술을 훨씬 더 정말 보는 예술이 아니라 하는 예술로 자기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을 많이 확장시키는 거. 지금 사실은 고래도 아직은 뭐 낭독극의 형태나 아니면은 뭐 교육 이런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강연을 연다거나 이런 시도도 사실 그때는 잘 안 하는 시도이긴 하죠.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이제 확산이 돼서 언젠가는 뭐 프로 배우와 그 아마추어 배우가 같이 뭐 공연을 한다든가 그걸 통해서 서로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극단이 민간 극단의 주체가 된 어떤 사회적 예술 페스티벌 같은 걸 열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바라본 데는 소셜아트 고래가 오히려 공공기관에 더 영향 혹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사실 저희가 인문예술 아카데미를 열었을 때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어떤 오신 분이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템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긴장하게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공공에서 생각하지 못했 공공기관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자극이 되기도 하고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이제 아까 그 질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예술의 아젠다라는 것이 이제 단위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겠다. 근데 저는 그게 이 협동조합 소셜아트 고래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좀 보태보면 이제 아까 사회적 예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사회적 예술을 뭐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사회도 모르고 예술도 모르는데 질문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현대 예술에서 혹은 뭐 예술 자체가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철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겠지만 사실 예술가야말로 감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론장은 뭐 포럼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술가가 있는 질문들을 하나 생각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참 예술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 날리고 늘 난리잖아요. 뭐 그전에는 기생충도 날렸었고 네. 근데 자세히 보면 내용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뭐 미국 차트에서 1위다. 네. 그렇죠? 뭐 몇 명을 봤다. 달고나가 잘 팔린다. 잘 팔린다. 자세히 보면 뭐 그 예술을 하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도 상업 드라마지만 그렇죠. 거기에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과 전문가 참여하고 뭐 기생충도 그렇고 뭐 BTS 음악도 그렇고 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걸 담고 있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되게 우리가 뭐 되게 부러워하거나 뭐 이런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제가 우연히 뉴욕에 갔을 때 그때 처음 뉴욕 예술가들이 피아노를 네. 그 모아다가 예술가들이 네. 리터치 해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갖다 놓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달려라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쫙 뭐 서울시에도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뉴욕에서 봤던 그 프로젝트는 공원에 피아노가 있으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와서 치던 뭐 몰아서 치던 이렇게 치고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뭐 이렇게 노래 그렇게 해요. 한국에서 본 피아노는 전부 다 실력을 뽐내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이제 불온한 케이스가 애를 시키는 거죠. 자, 빨리 뽐내. 많이 쳤잖아, 던져서. 예, 이게 이제 우리 그 피아노 친구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냐? 뭐 예술이겠죠, 그것도. 근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예술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라는 질문은 예술가들만의 몫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두의 몫이고 그걸 하는 방법이 누군가는 그거를 평생 업으로도 하고 진짜 뭐 목숨을 걸고 예술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여가라도 하겠지만 뭐가 좋고 나쁜 거라기보다는 이 예술의 질문들을 하는 게 이제 사회적 예술 그 질문들을 더 많이 좀 더 본질적으로 해보자 라는 걸 이제 사회적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셜 아트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질문을 가장 필요할 때고 그런 질문을 고래의 등을 타고 네, 고래의 등을 타고 해보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 두 분 이제 곧 말씀하시고요.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솔직히 예술 정책을 계속 예술 정책 분야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예술가에게 자꾸 사회적 예술이 뭐야라고 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사회적 예술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술가한테 물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회에다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아까 예술을 통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준비가 돼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사실 생활예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에게 기회가 지금 더 주어지는 아까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든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로컬이 중요해지면서 집에 앉아가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다 못해 뜨개질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당신의 삶의 예술이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보다 이제 이 어떤 카메라를 시민들한테 돌려서 사회적 예술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하시니까 이 시간도 만만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또 현실에는 네. 지금 이 시간에 장시간 노동을 엄청 많은 그렇죠.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 눈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극장도 어쩌다 갈까 말까 한 그런 삶을 노동자들이 많이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한 노동자들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하면은 나랑 너무나 먼 얘기 그거는 그냥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얘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쟁할 때 오히려 그런 접촉면이 많이 넓어졌어요. 네. 그래서 투쟁을 하는 현장에도 좀 많이 우리가 이렇게 좀 접촉을 이 기회라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도 많이 가야 그게 노동 현장이라도 그 다른 현장이라도 간에 그 발걸음을 하고 직접 보고 느낌이 훨씬 더 많은 저는 시너지를 얻지 않을까 이런 예술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노동자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눈길을 돌려서 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좀 문화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를 그런 어떤 접촉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시간도 없고 너무나 열악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이 상황이 나아져야 말로만 관심 가지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 가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가는 것. 이게 또 노동계 어떤 그 책임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만들어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저는 그려본 그림은 사실 지금 아까 한 줌의 어떤 노동 가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거나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예술가들만이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생활예술 동아리 이런 분들도 노동 현장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짧게지만 이루어졌던 그게 사회적 확장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저는 블랙텐트 시기가 탄생이 많이 하거든요. 블랙텐트 했을 때 전 예술가로서 그런 어떤 확장성을 느꼈었거든요. 갔을 때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예술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자체가 이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이 사회에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만 생각하고 있던 예술가들도 실제 이제 광장에 와서 노동자들을 다 만나게 됐죠. 또 노동당에 다 들어왔었으니까 그때 만나서 같이 텐트를 짓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그때 노동자들이 공연을 와서 봤어요. 보고 하니까 노동자들은 나하고 거리가 전혀 멀었던 어떤 그런 생활이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또 예술가들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같이 만나서 일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약간 벽이라고 생각했던 게 허물어지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민까지 합세해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또 거기에 후원금 주고 공연 보고 다 연대하는 그런 하는 용광로처럼 큰 이제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소설 같은 우리가 어쨌든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김선영 동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정말 여유 있는 은퇴해서 그래도 지금 뭐라고 하지? 나오는 뭐지? 연금이라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데 노동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만 해도 사람 빡빡 해가지고 공연 보러 오라고 하면 못 가겠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제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고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형식을 통해서 가능할까?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술이라는 어떤 경험을 해야 좀 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되고 또 이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런 고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저희 그러니까 재단에서 그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주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 안에서 NG의 서울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 자치구나 이제 이런 쪽에서 예술로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술가들이 우리가 뭘 해결하라고 그러냐 이제 이런 발상 같은 데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제 뭐 작업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재단 정책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 저는 단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내 몫이라는 거죠. 예술가들이. 그 사회적 역할이나 이것도 너네가 NG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작업하는 거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는 거고 아까 예술이 제대로 되면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것처럼 뭐 사회적이거나 공고 왜냐면 그 안에 그 요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기가 세상을 관찰하고 분노하고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정책 쪽에서는 이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이제 이런 또 시류에 따라서 메시지를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소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계속 아까 예술가한테는 이제 그만 묻고 사회에 물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저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피로도를 저는 많이 느꼈었어요. 예술가들로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저 남기현 사무국장이 저 카메라 뒤에 있거든요. 잠깐 출몰해 주세요. 잠깐 나와 주세요. 수학과가 걸어오셔가지고 네. 거기서 거기 카메라가 잡아주시고 난데없이 질문을 받아서 의자를 가져주시면 있어요. 벌써 본 거였잖아 우리가. 여기 앉으세요. 네, 분위기 좋아요 뭐. 사실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듣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어떤 예술이 딱 사회적인 예술임을 지향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이 한편으로는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민들한테 이루어왔으면 좋겠고 노동자들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그 와중에 예술이 가져야만 하는 어떤 미학적인 것들도 충분시켰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걸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사실은 지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획 단계에서 이제 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는 상태에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단계에서 벌써 어떤 사회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다 고려해서 완벽한 것들을 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맞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저도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 살지를 않아가지고 서울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가장 많은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은 또 지역적 근데 또 애매하게 인천 살아가지고 이게 수도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차별을 또 받거든요. 갑자기 직원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요새는 사실은 지원 사업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이름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떠났습니다. 차라리 아무 지원 없이 뭐 길거리 있는 뭐 폐쓰레기라도 가져다가 뭘 해야 나중에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 덕분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내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지원 사업 이런 얘기 하시는 거에서 저게 내 얘기인가 아닌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는 그 주소지는 상관없는데요. 작품만 서울에서 하고. 네, 그래서 많이 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문의 핵심이 이제 예술가들이 느끼는 사회적 예술이라는 어떻게 보자면 강요처럼 보일 수도 있는,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피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쉽지 않다. 이 모든 것 미학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걸 조화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걸 이제 답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인 케바케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저는 저대로 지금 극단 고래에 있으면서 하도 이해성 대표님 워낙 저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뿐이고 근데 또 다른 젊은 예술가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저도 많이 만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사회적인 예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거기에서 오히려 성공을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게 그냥 사회적인 예술이 돼버리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서 그 사회적 예술을 아무리 지원 사업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예술가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쓸 거고 피로도가 막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청년 같다. 예술가의 일갈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양한 구성을 이제 갖추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안 계시는 분이 이제 임옥상 선생님하고 송혜미 대표, 그러니까 장애 쪽의 문제를 가지고 오실 어둠 속의 대화의 송혜미 대표님도 계시고 임옥상 선생님도 계시는데 임옥상 선생님은 유명하신 이제 민중화가시는데 생각해 보면 청년 세대가 여기 없다. 저희 조합에 어떻게 저희 조합원으로 들어오실 생각이 없으신지 제가 잠깐 묻겠는데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사회적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어갈 것인가 기후 위기의 문제처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이제 소셜아트 고래가 지향해야 될 바 중에 하나가 청년 세대와의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기현 씨의 일가를 들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일갈로 느껴졌으면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가였습니다. 네. 이제 가봐도 네, 될까요? 이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가지고요. 아직 뭐 아직 얘기도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도 안 해요. 그렇다는 않은 거예요. 뭐한 것인데. 저는 뭐 사회적 예술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 갖고 있는 중압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예술이 가지는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공공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사회적 예술의 어떤 그 역할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술이면은 굳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아야 한다, 안 붙여도 된다라는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가가 어떤 자기 어떤 작품에 대한 그 고민이죠, 성찰이죠. 그 성찰을 하다 보면 이 사회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이 사회의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작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작품이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사회에 큰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문예술 아카데미하고 저희가 소설아트에서 만드는 그 좀 사회예술 아카데미하고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연대 가서 만나게 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층을 나누고 있는데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지금 우리의 고민이 뭘까?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할까? 지금 뭐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고 혐오가 너무 만연한 시대잖아요. 혐오가 넘쳐흘러가지고 저는 그 혐오라는 것 때문에 투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이 혐오가 투쟁이라는 게 혐오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시대인데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혐오가 만연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그런 부분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든 아니면 좀 더 이 예술과 관계없는 어떤 그런 계층이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을까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셜아트 고래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 어떤 활동을 해야 그런 인식들을 자꾸 조금씩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강쌤하고 지금 극단고리 가고 있는 거는 아카데미, 낭독 공연,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신의극단이라고 해서 생활연구인 단체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만들어서 지금 우리 홍섭 회장님이 이제 등록하셨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하셨나요? 흰 수염 고래 시니어 극단이기 때문에 흰 수염 고래 아니 꼭 시니어는 아니고 시니어를 하려고 했더니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시니어를 싫어하죠. 시니어만 있으면 즐겁지. 안 돌아간대요. 안 돌아간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니어가 있으면 안 된대. 그래서 저가 있어, 저가. 그 시니어라는 단어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물이 좋아야지 가요. 네. 물 좋은 극단으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에 등록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연습 장소까지 벌써 구하셨대요. 연습 장소는 뭐 예를 들면 정령이나 얘기를 써도 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연습실 또 만든다고? 아니 연습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지인들이나 어떻게 찾아서 그 회사 기업체들이 주말에 놀잖아요. 공간 많죠. 그럼 놀면 경험상 회의실 정도면 돼요. 한 양동국 하려면 진짜 6평짜리, 7평짜리 거기서 연습하고 공연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말짝이라도 이렇게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좀 깊게 시간 가지고 가보려고 하고 문화도시 프로그램 몇 않습니까? 근데 뭐 올해는 그 정도 프로그램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뭐 기타 물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연대하고 하는 경험들도 우리 사실 빨간 현에서는 통수배원들 되게 많이 갔거든요. 수요 시위 가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셔서 느끼고 또 변화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렇게 현장과 연대하는 건 뭐 또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그 이외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노동 현장에서 또 나는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런 노동자들이 함께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상황들을 잘 모르고 아니 그게 가능한지 그 시간을 빼서 이렇게 작품 만들고 원래 이제 꿀잠이 제 강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연극하는 분들 와가지고 노동자들과 함께 같이 뭔가 이렇게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처음에 했죠. 추진을 못했으나 근데 지금 뭐 다들 너무 이제 여러 그 앞에 일에 정신이 없으니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또 나는 정말 이거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거기 연결을 뭐 해보겠으나 지금은 조금 정신이 없는 늘 정신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처음에 이 공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문화 노동자들과 이 문화가 만나는 예술이 만나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저희 좀 사업 목표 중에 있거든요. 강당까지 나름 그렇게 네, 작지만 이제 강당이 있어요. 조그맣게 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남독회 같은 것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고 여기서 하셔도 되겠어요. 회장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게 민진어청 정도 되면 1층이 문화공간이었는데 네, 노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한국처럼 반노조로서 엄청 강한데 저는 이제 민진어청 지금 포기해서 말 안 하는데 민진어청 1층 정도가 꼭 무슨 공연장이고 뭐 이런 데서 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문화적인 공간이어야 된다. 관공서보다도 후진데 민진어청 건물이 임대 건물이지만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얘기하셨지만 민중가요 노동가수들 앨범 한 장을 1년 내주지 못하는 민진어청이 모든 집회 그 노동가수들과 그 예술가들을 하면서 뭐 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겠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민진어청 노동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 이제 그거는 예술계에서 전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되게 많이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지하게 저랑 매우 가깝고 거의 20년 가까이 한국 사회운동에 헌신했던 예술가들 있잖아요. 자기 노동권이나 예술가 노동권에 관심이 없어요. 유독 그러더라고요. 청년 예술가들도 요즘에 다 그 일을 하는데 유독 한국에서 굉장히 레디커드라고 스스로 부심을 갖고 있는 운동권 예술가들이 정말 운동 예술가 인권과 노동권에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네. 지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공개적으로 비판 많이 했지만 당시 문제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게 유기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사회적 예술이나 삶예술 안 하고 있다는 증인 거예요. 그리고 로컬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는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삶을 예술가인데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통시켜주는 역할.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네트워크 자원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셨고 중요한 예술가들이고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삶예술로 연결되냐, 예술삶, 삶예술로 연결되냐.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실 그 아까 광장에 블랙캣 때 왔던 그분들은 이미 문화예술 맛을 많이 본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다 저희가 그게 원래 이제 사실은 이런 식의 예술가들과 사회운동의 본격적인 80년대 스타일이 아니라 본격적인 게 사실은 그 어디요? 저기 대추리와 뭐 이렇게 그 궤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용산 참사 때 확 이런 형태의 굉장히 이제 우리 커뮤니티 아트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예술가들이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고려 그 전통적인 노동국단이나 뭐 통일운동 이런 쪽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여러 경로를 뭐 문화연대라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예술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 뭐 홍대 쪽도 그렇고 뭐 정말 생활예술하는 그 일상예술 창립센터 이런 데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그만큼 의식이 높아진 거죠. 사람들도 예술가들도. 그래서 예전처럼 전통적인 예술만 있는 건 아닌데 현장 예술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회적 관계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전통적인 현장 지원이라든지 이거 외에 사실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했지만 그 노동자들도 그게 끝나고 나면 자기 삶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동 투사가 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1년 만에 한 달 만에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삶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뭐 노동 인사여서 예술가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서 이제 꿀잠이 정도 균이 문화적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꿀잠이 훨씬 웬만한 문화적 단체보다 문화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예술가들의 노동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연대한다는 게 무슨 사회적 의제를 위해서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삶의 연대가 되려면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도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회적 예술을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를 하는 예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다양한 관계들이 삶의 관계들이 뭐 다양하게 등장하겠죠. 형식도 다양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운동도 되게 장르적으로 하고 예술도 장르적으로 하고 삶도 장르적으로만 살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장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노동 형태로서 작업 형태로서 하지만 이제 그런 삶에 우리가 흔히 뭐 요즘에 예술이 되게 복합적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총체적인 그런 삶이 총체적이고 예술이 총체적인 건데 실제 우리를 거기에 이제 넣어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아까 그런 사회적인 것도 있고 지역과도 이제 고려가 정릉이든 아니든 어떤 곳이든 지역 안에 그 삶에 또 그 다양성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 안에도 다 노동 문제도 있고 뭐 더 첨예하고 일상에도 첨예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뭐 꼭 지역에 헌신해라, 뭐 지역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이 고래 또 다른 트랙으로 만들어주면 또 좋겠다. 그 소셜 아트 활동이죠. 그런 면에서. 저도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씀하니까 드는 생각이 최근에 제가 문화예술위원회를 하면서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이런 걸 했었잖아요. 거기서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모 인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인데 절대 얘기해서 모 인사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그렇게 성평등을 부르짖었는데 정작 그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을 구현하는데 자기가 실제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이 모 인사는 그러니까 말이 밝혀지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 상황상 기치로 내걸었던 걸 현실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반성을 새삼스레 한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미투 운동도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술계에서 여성의 지위, 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이슈화되고 시끄러웠던 거에 비해서 그 예술이 얼마나 또 현실화됐는가 이걸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젠더 문제 역시도 이 사회적 예술이라는 곳에서 정말 생활 세계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예술을 하는 연극인들, 여성 연극인들
뭐 여성 뭐 무용가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를 실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소셜아트 고래가 좀 그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우리 내부에서 그 아까 그러니까 예술가의 노동 인권 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술계 내에서의 그 젠더성의 현실화 뭐 이런 생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연장선상에서 제가 원래 고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부극단을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고래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시니어 극단, 뭐 주부 뭐 이렇게 한 개 지을 게 아니라 약간 여성들이 연대해서 만드는 사회적 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피력을 해봅니다. 예. 나서셔야겠네요. 그거 하셔야겠네요. 저요? 하려고요. 하셨어요. 네. 하셔가지고. 그냥 태생이 액티비스트예요. 엄청 열심히 제작하고. 죄송합니다. 듣다 보니까 저는 관건이 네. 사회적 예술이 또 공허하지 않으면 사회적 실천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 실천을 하는 그 극단이나 그런 데인지 또 스스로 질문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게 숙제로 났는데 저희 제 예술치유센터 있잖아요. 성북 그 보건소 리모델링 한 곳 거기에 그 상징이 고래더라고요. 네, 거기서 남극공연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 내내 재단에 17년 있었으면서도 그 고래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를 온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봤더니 고래인 고래 거예요. 조합원이 되신 다음부터 저도 오늘 새 그 인터넷에 켰더니 네이버가 웨일즈인가요? 고래가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자체가 저희 성거를 도용한 거 아닙니까? 관점이 달라지지.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까지 해봤어요. 왜 떠나왔기 때문에 왜 고래를 했니 물어보기도 그래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 고래가 그 자폐에 굉장히 그 고래의 소리라든가 뭐 운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자폐 있는 네. 친구들한테 굉장히 네. 치유가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돌고래하고 맞춰서 굉장히 많죠. 음파물.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자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이 명칭과 이게 딱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예술치유센터에서 항상 그 사업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치유 그 테마로 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성북 치유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서울예술치유센터라고 서울예술치유센터. 성북보건소를 이제 해서 다시 성북으로 가기는 가는데 계속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이제? 장소를 끌리는 것 같은데. 안 한답니다. 이제 계속 재단은 이제 서울나지도 어쨌든 치유예술 쪽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 장소가 공간 자체를. 장소가 고대 앞에 있는 거기가 원래 거기가 이제 그 창작 센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원래 이제 거기랑 뭐 몇 군데가 부가 갖고 있었던 공간이어서 이게 계약 해지가 되면서 바뀌는 걸로. 돌봄센터로 네. 간다는. 뭔가 엄정 회장님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려고 이렇게 아닌데 그래서 돌고래와 자폐를 연결한 네. 거는 이 얘기 하시니까 저희 꿀잠에 자폐아들 모임, 부모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꿀잠을 이용하겠다고. 왜냐면 그 아이들하고는 어디 일반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 지르고 환경 바뀌면 막 그러니까. 근데 꿀잠은 그게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빌려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모 모임도 연결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드리네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실 거 보니까 저희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자주 모여야 뭔가 이게 나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계정들이 어두워지고 계세요. 약간도 느꼈는데 지금 사업 아이디어를 낼 때가 아닌 것 같고 내부 돌봄 프로 고래 돌봄 프로가 내부에서부터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스스로 느끼는 게 이 고래 사회예술 아카데미에서 사회적 예술을 말하나
그러면 소스라트 고래가 이 사회 예술을 가지고 사회와 소통하고 배려하고 기여하는 방법을 또 찾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진짜 뭐 자금은 작지만 그게 참여하시는 그 자폐아 부모나 자폐아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감사함과 배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작은 미미한 발걸음이지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를 가지고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사업 계획에 네. 그런 방향으로 좀 구체적이고 아까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뭘 했다라는 거. 네. 뭐 성과가 나와야죠. 말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작은 거라도 한두 개 가져가는 것도 좋은 거고 아까 말씀하실 때 꼭 단원들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제 주위에 보면 그런 활동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에 봉사활동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 연계해서 하면 많은 일이 필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참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 좀 감동적인 시간이 거꾸로 되지 않을까. 벌써 기대돼요. 되게 말랑말랑해지셨나요? 갱년기에 저오르시면 벌써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저는 그 꿀잠에서 그런 그 뭐랄까 예술가 만나는 자리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꿀잠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그런 자리를 좀 어떤 뭐 회의를 하든 뭘 하든 논의 자리를 거쳐가지고 꿀잠에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먼저 노동계에서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예술가들 가서 연대 활동하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 노동자리에서는 노동운동만 어떤 최상 가치로 놓고 예술가들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약간씩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동자리에서 먼저 의논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작게라도 이렇게라도 한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예술가 같은 거 만나보자 이런 시도가 나오면은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었긴 했는데 이제 꿀잠의 고민이고 좀 노동자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또 지민주 가수가 오셔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꿀잠의 요청사항을 왜냐면 이제 마찬가지로 한주 아까 이수진 가수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노동자들과 뭐가 부각하는 건 어려워요. 공연을 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꿀잠의 매개가 되어서 이 많이 문화 활동하는 활동가들과의 뭔가 이 교류나 여러 일들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또 제안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도 고민해볼게요.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그 광화문 광장에서 사회 현상과 그 우리 대한민국이 겪는 가장 큰 아픔과 문화예술이 만난 게 저는 2014년 세월호 때하고 2016, 17년도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월호 집이 들어서 뭐 옆에 텐트가 들어섰을 때 그곳에 있는 그 모든 텐트는 문화예술인들이었어요. 주축이. 그래서 날밤을 새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이 아니고 그냥 문권이구나, 권리구나. 자연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세상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인이구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말랑말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슈나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데모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알리는 방법의 좋은 또 방법 중에 한 개가 말랑말랑함이라면 그 도구로서 문화예술을 말랑말랑하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이 솔스다트 노래가 그 말랑말랑 사회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랑말랑한 방법으로 한번 같이 공연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도 같다. 우리 사회자 되시는 날 그 엔딩 멘트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말랑말랑 네. 오늘의 그 키워드를 말씀하신 말랑말랑. 나중에 지원 사업 이름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데 내용은 다 맨날 잘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누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좀 이렇게 날밤을 새서 새서라도 많은. 앨범 쓰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 그렇군요. 안 쏘셔도 돼요. 그냥. 네. 지금 나온 얘기만 해도 뭐 저희가 뭐 아까 얼굴들이 어두워진다고 하나씩 조금씩 우리 역량에 맞게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이제 조합원들이신 여기 이사님도 계시고 뭐 그냥 조합원들 계신데 조합원님들의 생각이 소셜아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유하고 계시다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럼 다시 툭 내놓고 그런 과정이 계속 쌓여 나가면은 우리가 뭐 계속해서 뭐 만들어 나가고 싶은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뭐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만들어서 총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뭐 다가회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합시다, 했다 뭐 이렇게 보고할 수 있고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햇빛 시기 전에 다음 주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면. 다음 주? 송경동 시인의 다음 주가 동경호 시인인가요? 네, 우리 사회예술 아카데미 이제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송경동 시인님을 모시고 말랑말랑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말랑말랑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인 예술,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사회연대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송경동 시인의 어떤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공개죠. 네네네. 와서 볼 수 있는 자리니까 많이들 신청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